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역시나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곤란이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상담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은 역시나 전화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신다 하더라도 몇 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가 1.15%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1.96% 정도 이렇게 밀렸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은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나요? 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성향을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가 불리한 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대선이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미국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랑 상관없잖아요. 미국 대선 끝난 거지. 우리나라 대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영향력이라던가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조건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공약 중에서는 가장 큰 게 감세죠.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줬는데 보조금 못 받게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조 원 정도를 날리게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던데 사실 미국에 지었던 공장을 한국에 지었다면 일자리도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되었을 것이며 그 공장 짓는 부지 앞에 있는 상권은 얼마나 살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공장을 지어줬는데 보조금 못 받게 되면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악재가 터졌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결국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4년 동안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1, 2년간은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테마주들이 요즘 급등 나와요.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비스무리한 어떤 테마에 엮여져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단기적인 움직임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영향과 우크라이나 종전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건 한국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서방권에서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건에 특별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포션을 가져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스페이스X 관련주라든지 테슬라 관련주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직접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테마들은 이제 이번 주 정도에서 길어봤자 다음 주 안에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식어 나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정세가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근데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장기 조정이라고 하더라도요. 1년 365일 음봉으로 떨어지는 조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은 우리에게 큰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고 중국도 지금 경기 성장률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 성장률도 내년에 원래 4.5%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야 이거 4%대로 낮추자 하면서 경제 성장률마저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나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단기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지금 당장의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빠져 있는 거의 한 지금 4, 5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젠 조정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밑으로 빠지는 뭐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하면은 저는 연말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과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과 2월쯤 되면은 또 이렇게 매수에 대한 어떤 바람이 불다 보니까 1월이라던가 12월 내에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일 텐데 큰 상승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11월까지 쭉 빠지다가 10월, 11월까지 쭉 내려가다가 그 이후로 12월에서 1월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 작년에도 역시나 11월까지 쭉 빠지고 난 다음에 12월 올라오다가 1월에 약간 조정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약간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정이 들어가는 거 단기적으로 한 이번 주 내로 끝내버리고 12월에서 1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는 악재라고 한다면 그 악재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365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거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좀 가리면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빠져나올 때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빠져나올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내일 뭐 엄청난 폭락이 생기거나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상 밖의 하락이 안 나오고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돼요. 하지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증시가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특히나 아직까지는 우상향할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자꾸 이렇게 현금화를 하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증시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현금화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겪어보셔서 알아요. 재작년도 아니고 이제 2021년은 고점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이 자리에서도 제가 거의 근 1년 동안 현금화하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 하는 거다. 현금화는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미리미리 해놓는 거다. 뭐 물론 그 타이밍, 내려가는 타이밍을 알 수만 있다면은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금화인 거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한 100번도 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이 트럼프라는 악재가 딱 터지면서 우리가 현금화를 마련해야 되는데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고 뭔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손실률은요. 지금보다도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정면으로 거의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앞에 뭔가 먼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좀 잡으면서 속도를 줄이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야 아무 일도 없는데 브레이크 뭐로 잡냐? 먼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밟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속도는 미리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우리가 대비한다는 것은 미리 하는 게 맞는 거지. 야 터지는 거 보고 해도 돼. 이거는 무슨 사상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는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하락과 상승이 저는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최근까지도 상담해보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긴 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했던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증시가 빠져내려간다. 항상 종목보단 시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이 뭐든 간에 일단 빠져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그럼 추가 매수 바로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시장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4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면 하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간다면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 2,400포인트 내지 2,350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이제 거의 뭐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예상치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미루어왔던 추가 매수를 그때 조금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300이나 2,400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던 우리 시청자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될 테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렸던 거 인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냥 준비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 놓치거나 안 하면 그거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수고 궁금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세트렌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 10%요. 85,000원에 10%요? 네, 계속 흘러내려서 어디쯤에서 좀 추가를 좀 더 할까 싶어서 연락드려봤어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상담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왔더니 또 일요일, 월요일에 또 이렇게 바로 상담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못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그 젊은 남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이미 한번 했는데 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왕이면 추가 매수할 거면 더 빠졌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상담하기 전에 시황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목이 우선인가 시장이 우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시장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주식 들고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내 종목만 보이거든요. 그 마치 우리 왜 학생 이렇게 우리의 뭐 자녀가 있다면 학생들 딱 모여 있을 때 내 아들, 뭐 내 딸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가 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지수로 넘어가서 본다면 이 종목은 저 빼놓고요. 지수로 넘어가서 본다면 지수는 제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각형 형태로 횡보하다가 이제 그 아래자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하락의 초입부다.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는 초창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시작했는데 요만큼 빠졌으면 더 내려가면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전부 다 주식을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셀트리온 제약이 안 좋대, 망한데 이래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냅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하고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사야 되겠다 하면서 관망하는 사람들도 더 생기게 되겠죠. 시장이 안 좋은데 뭐 하나 사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종목은 힘이 없어요. 그냥 같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은 빠지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셀트리온 제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되면은 얘가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가 중요할까요? 장이 다 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당이 다 떨어진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 손실을 중이다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가 매수할 건데 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손실률이 30%든 20%든 40%든 50%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떨어져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 종목이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이라고 볼 만한 자리가 5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55,000원에서 지켜지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리 장이 밀고 내려가도 야, 네가 지난번에 55,000원에 저점 잡았는데 이번에 거기서 지키지 않겠니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가 거기를 지지 안 하고 더 내려갈 건가 보다 그럼 더 싸게 사지 뭐 하고 기다려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긴 하되 지금 이 종목을 잡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 잡고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450에서 한 2,400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빠질 때 셀트리온 제약이 다른 종목보다 좀 덜 빠지면 뭐 55,000원 지지가 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다른 종목보다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의외로 뭐 2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요. 시장이 다 빠져야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장이 다 빠졌을 때 얘의 위치가 어딘가를 보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내려갈 때 손절할 생각은 없으니까 내려갈 때 매수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거 일단은 이 85,000원 산 건 잊어버리시고 내가 산다는 개념으로는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난 없는 사람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난 새로 살 거예요. 새로 사는 입장에서는 55,000원이 나아요? 25,000원이 나아요? 25,000원이 더 그럼 낫죠.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내가 산 거 빼고 봅니다. 산 거 빼고 보면 25,000원까지 빠진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주가 빠지는 걸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게 냅두세요. 시장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면 제가 방송을 할 때 시황 설명할 때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뭐 시장이 다 빠진 것 같다, 어떻다 이런 설명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해가지고 얘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5만 5천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저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장하고 상관없이 지지가 된다면 장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났을 때 얘가 5만 5천원짜리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 만에 하나 이게 얘가 빠져가지고 한 3만 5천원이나 막 4만 원까지 빠지면은 전화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재동전기요. 재룡 전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만 5천 원에 12%예요. 5만 5천 원에 12%요? 예. 뭐 일단 재룡 전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세를 내고 올라갈 거란 생각은 전 잘 들진 않아요. 뭐 이제 다시 시세를 내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사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5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손실 날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올라와 있을 때만 올라갈 때 따라 붙거나 내려가고 있는 이상한 데서 따라 붙은 게 아니라 다 내려가고 쌍바닥 그릴 때 잡으셔가지고 사실 손절하시게 된다면 5만 2천 원대 밀리면 손절하시면 되거든요. 그 어렵진 않아요. 대응이. 예. 그래서 5만 2천 원이나 5만 천 원 밀릴 때 손절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재룡 전기가 기업의 어떤 뭐 가치를 평가해서 시청자는 여기 사신 거 아니에요. 이미 가치를 알려졌고 그 가치로 인해서 거품이 생긴 거에서 시세 변동이 나올 때 사신 거기 때문에 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업을 내가 가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전력을 많이 필요하고 전기를 많이 깔 거고 미국에 전선을 많이 까니까 얘가 좋아졌을 거고 좋아지니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거는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 분석이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차트 분석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사셔놓고 뒤늦게 사셔놓고 내가 이 기업 분석을 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차트 보고 그냥 철두철미하게 칼같이 차트가 밀리면 손절입니다.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예. 차트가 밀리면 바로 손절이고 올라가면 바로 수익 딱 챙기고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재룡전기라고 하는 이 기업은 남북 경협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 관련주로도 한 번은 튀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가지 이번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6만 2천 원짜리를 뚫으면서 올라가면서 한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큰 수익 노리는 거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한 7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밑으로 빠지면은 5만 2천 원 밀릴 때 손절하시고 재룡전기와 같은 이렇게 좋은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정쩡하게 빠졌을 때가 아니라 확 빠졌을 때 사면 돼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잖아요. 급등 나오고 나면은 보통 급등 나오기 직전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2만 원대까지 보통 내려가요. 시간이 걸려서라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재룡전기를 다음에 투자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 봐야지 하는 가격은 2만 원에 사서 해야 되는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 같은 거 안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무백스고에 현대 모백스고요. 네, 3,150원에 50%. 3,150원에 50%요? 네, 저랑 상담하셨어요, 혹시?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셨나요, 최근에? 예, 왜 또 했어요, 근데?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때 상담할 때 그렇게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거 상담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에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또 전화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 장기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 좀 많아서 조금 골치긴 한데 매수가가 좀 낮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고 현대 엘리베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잘 가기 때문에 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분명 그렇게 상담을 했던 게 똑똑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또 전화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래, 그때 분명 안 그렇게 올라가고- 상담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답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이 바뀌었을까 봐 전화하신 건가요? 네, 시장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을까 봐 질문하신 건가요? 네. 안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님 마음만 바뀐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실 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일주일 만에 전화하시는지 아세요?
지수가 조금 빠졌다고 종목이 요거 오늘 좀 1.6% 빠졌다고 며칠 만에 이렇게 전화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딱 하나입니다.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걱정이 되겠죠? 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부터 줄이세요. 시청자님은 지금 50% 가져갈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적으신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주일도 못 버티시는 거예요. 뭔가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또 1% 좀 빠지면 또 전화하고 싶으실 거고 뭐 1% 조금 올라가게 되면 또 전화하고 싶으실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내가 샀다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 살려고 가야 돼요. 오늘 조금 주식 보고 차트를 보고 지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았으니까 날씨를 보면서 내가 주식을 오늘 지수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손실나지 않는 범위거든요. 지금 지수가 더 빠질 겁니다. 빠질 때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3,020원인데가 내일 시청자님 그릇에 맞게 비중을 줄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잊고 살 수 있을까 정도의 비중을 시청자님이 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50%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번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거 지금 왜 합니까? 이분하고 저는 상담 앞으로 안 할 거예요. 현대무백스 이거 지금 비중 저는 10%까지 줄이시는 거 40% 그냥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상담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비중 10%까지 줄이시고 40% 다 매도하신 다음에 잊고 사시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전략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아시아나 항공이요. 20%고요. 네. 14,850원이요. 14,850원에 25%요? 네, 20%요. 20%요? 네. 뭐 일단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아직까지 뭐 살아갈 시간이 되게 많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돈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냅두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반짝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고 해요.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좋아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점수가 막 한 80점 맞던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조금 이렇게 좀 잘 못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한 10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시험을 조금 이렇게 심기일전 해가지고 좀 쳐가지고 한 30점이 나왔어요. 그럼 10점 네. 대비해서는 3배가 올라갔죠, 그죠? 네네. 30%가 200%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얘가 네. 지금 약간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네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실제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네네. 다시 또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진 게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미국도 네네. 이번에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가?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지금. 네네.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수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표상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수출 막 흑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네. 무역 수지 흑자도 돈 잘 벌고 있다. 뭐 대기업들 지금 사상 최대 이익 내고 있다. 이렇게 지표도 너무 많은데 지금 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살아가는 거 보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요건으로 봤을 때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유가 생길 때 가는 거지 여유가 네. 없을 때 여행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네네. 따져봤을 때 사실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지금 네.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요? 라고 하면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가 정답인 거죠. 그럼 얘를 차트로 네. 본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 같은 걸 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원형 네. 바닥을 그린다면 지금 9,700원인데 아마 한 12,3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또 한 9,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한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네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청자님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면 그때 내가 추가 매수했으면 탈출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면 돼요. 그것만 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9,700원짜리가 지난 저점보다 낮아졌습니다. 그죠? 네. 지금 최근에 8,700원 이 자리가 지난 저점보다 조금 낮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가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지지가 되는 우리가 쌍바닥을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라오는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 타이밍에 뭐 하냐면은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줄넘기 하는 거랑 같아요. 줄넘기가 올라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번에 내려갔다가 다음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고 어떻게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타이밍을 재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쓰리바닥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머리를 살짝 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흐름 맞춰가지고 한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 네. 올라가 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가면 내가 뭐 한다? 내려가면 일단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한다. 제가 그렇게 해야겠나요? 아닌가요? 다시 내려가서 쌍바닥 그리면 뭐 한다고 했죠 이번에? 뭐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때?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네. 매수를 네. 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기가 쌍바닥이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때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면 저점 깨져요. 그러니까 얘가 나빠서가 네. 아니라 저점은 깨집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아래쪽에 사는 게 나으니까 네. 무턱대고 그냥 쌍바닥 그렸다고 문현진이 쌍바닥 그리면 해랬으니까 내가 9,000원 또 사야지 이게 아니라 저기 왔을 네네. 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은 얼마든지 변하니까 제 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이번에 올라올 때 무시하시고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데 만에 하나 세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그냥 본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버리세요.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추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좀 두고 네.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저희가 준비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천안과 서울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저희가 또 서울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 보면은 스페이스 쉐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게이트웨이 타워인데요. 서울역 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 차고 없으시고 장소 차고 없으시게 하셔가지고 잘 체크하셔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G를 사셨는데 3만 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셨고요.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쯤 추가 매수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상담의 아마 전략, 제가 드릴 전략은 대부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얘가 빠지는 게 얘가 문제라서 빠지기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 시장이 안 좋은 게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지수가 지금부터 약 한 2주 정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한다면 그냥 2주 동안 여행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 끝날 때까지 냅두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한 번씩 친구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친구끼리 싸우고 있으면 거기 휘말리기 싫으면 잠깐 옆에 가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이렇게 음악 좀 듣다가 다시 가보면 안 싸우고 있고 잘 화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딴 데 있다가 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떠났다가 오라라는 것이 아예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사실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은 누구나 신경을 쓰고 보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부분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배운 사람들이야 마인드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아무리 G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모레 G를 살 바에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방송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모레 G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아모레 퍼시픽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탄력이 너무 약하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고 차라리 아모레 퍼시픽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아무 센스가 나왔네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우상향 할 때도 탄력성이 한번 이렇게 확 그냥 급등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수익 내기도 좋고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얘는 저점 깨고 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모레 주인은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서 저는 이거 종목 교체가 제일 좋은데 일단 3번에 사셨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고요. 장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길 추천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거나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 아모레 G 살 돈으로 같은 타이밍에 아모레 퍼시픽을 추가하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느린 종목을 고점에 잡아놨지만 어쨌든 느린 종목 반 그리고 조금 빠르면서 탄력적인 기업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짜장면 우리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매운맛과 약간 그런 달콤한 짭짤한 맛을 조금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으로 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모레 G는 사실 들고 있을 가치가 별로 없어요. 아모레 퍼시픽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가하면서 할 돈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이 낫고 아모레 퍼시픽도 아모레 G도 아직까지 바닥 안 잡고 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초입부기 때문에 이거 다 빠지고 나면 하는 게 좋은데 뭐 기간을 정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제가 원하셔서 정해드린다면은 한 2주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주가 될지 1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한 2주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다가 추가하면서 할 때 아모레 퍼시픽을 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BGF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BGF도 마찬가지로 BGF 살 바에는 BGF 리테일이 낫죠. 어쨌든 뭐 사셨기 때문에 본다면은 4,6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추마일을 해서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이거를 뭐 BGF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 바에는 BGF 리테일이 나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자꾸 이렇게 사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GF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거는 진짜로 뭐 그 편의점 관련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아요. 근데 장기로 가져간다는 게 사실 우리가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뭐 할까 생각하는 거랑 1년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그러면 당장 내일은 내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회사 출근해서 뭐 하고 일하고 나면은 저녁에 이런 시간이 남고 약속이 있다면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이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1년 계획을 짜보려 하면요. 되게 막연하게 짤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일들이 발생이 될 거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고 내가 갑자기 이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변수가.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비중 조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중을 내려갈수록 무겁게 가져가는 방식인 거고요. BGF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이 종목만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보면서 이 종목만 가져가시는데 사실 편의점 관련주들이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잘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매력적일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내수 경제도 안 좋아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얘들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형마트보다는 소형마트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또 편의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식사를 편의점에서 대체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질 때 3,500원대 여기 잘만 지지가 되어준다면 3,500원대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3,500원보다 밀린다면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니까 3,000원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니까 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얘가 다 빠졌을 때 3,500원짜리까지 내려와 있다면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점에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다음 전화를 받아보면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55,900원에 30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삼성전자를 뭐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그냥 관상용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사갖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냥 관상을 해야 되는, 그냥 감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어항에 있는 물고기 먹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보려고 키우는 거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관상용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으면은 한 3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30년을 투자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너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책도 사실 우리나라 대가들이 쓴 책들 말고 해외 대가들이 쓴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가치 투자라던가 뭐 멀리 보는 투자라던가 우상향하는 기업, 대기업 삼성전자 사놓으면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수준으로 따진다면 미국은 거의 뭐 대학원생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그 유치원도 아닌 그냥 보육원도 아니 하여튼 뭐 유치원보다 더 저 밑에 단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뭐 제도가 그렇게 떨어지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도랑 규제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도 있겠지만은 투자자들의 그 지식 수준이라고 하죠.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서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시청자님은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기 적혀있는 여러 가지 투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막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다 아시나요? 저는 멘토님 유튜브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거 알려주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지? 예. 어떻게 하나요, 이거? 뭘 보고 어떻게 지금 매수하신 걸까요? 저는 다른 게 본 게 아니고 재무제표상은 어차피 뭐 분기 실적은 못 나온 건 맞는데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ROA, 예. ROE, EPS, BPS, DPS, PER, PBR 이런 것들 해석을 하실 줄 아냐는 질문이에요. 예. 어떤 걸 보고 하셨나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보셨나요? 저는 일단 PBR이 지금 네. 1배 수준이라서 1배 수준이라서 예, 좋습니다. 평가 자, 구간이라서 그럼 여기까지는 예, 질문을 됐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1배 수준이라는 걸 1,400만 주식 인구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거를 투자를 할 때 관심 가지고 참고해서 투자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보지는 않을까요? 거의 다 볼까요? PBR 정도. 요즘에 이렇게 전화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도 다 보고 하실까요? 재무제표의 영업이익도 안 보시던데?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가가지고 지금 약 한 2만 명 만났는데 PBR, PER, BPS 이런 거 보시는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이 2만 명 중에 19,000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들 보고 사야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와, PBR이 1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5만 5천이니까 싸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놓고 기다리면 장기 투자하면 돈 벌겠지라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PBR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하고 우리가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스톱을 좀 칠 줄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여기선 이걸 내면은 저렇게 딱 먹겠고 저 사람이 이걸 내면 저렇게 하겠지. 저 사람은 또 요걸 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전략이 딱 나오는데 아니 유치원생들하고 룰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략들이 먹힐까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너무 랜덤이지 않을까요? 예. 제가 말하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투자 수준이 미국식으로 투자할 것 같으면 미국 주식 사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PBR 보고 EPS 보고 뭐 PER 보고 뭐 BPS 보고 그거 갖다가 뭐 분석을 해갖고 뭐 두통 분석해갖고 EPS 분해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먹힌다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몰라 그런 걸. 그 미국은 왜 합니까 하면은 미국의 투자자들의 거의 90%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좀 해도라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 참가해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우상향 올라가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매매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신만신의 테마 장세입니다. 결국 그냥 사람들의 그 심리 있잖아요. 매수하면서 막 따라 붙는 그런 매매랑 내려갔을 때 무서워서 손들하는 그런 매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볼 때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성장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한 10만 원에서 한 4만 원까지만 한 20년 동안 저는 횡보할 거라 봐요.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수익 내지도 못하고 내려간다 해도 크게 뭐 할 수 없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도 1%밖에 안 주잖아요. 배당도 못 받아 먹겠고 주가 수익도 크지 않고 배당도 못 받아 먹고 장기 투자도 좀 애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테마 장세 노려야 된다면은 장기 투자하실 거면 이 30% 비중을 저 테슬라 사세요 그냥. 테슬라나 다른 거 사는 게 낫고요.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 관점으로 왔으면은 삼성전자 말고 다른 탄력적인 종목을 사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분기 실적, BPS, EPS 이런 거 보지 마라 이거예요. 어차피 안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보다 TV에서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인데요 실적 좋습니다 슈퍼사이클 올 거고요 지금 매수하세요 이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 막 다 사요 어이구 사자 아이고 사자. 그러니까 그런 방송 보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요. 그게 사람 심리를 읽어내고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업 분석 안 하고 무슨 말장난하고 이러는데 말장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말장난 하듯이 매매하면 돼요. 테마 장세 쫓아다니고 그냥 싸게 떨어진 거, 그냥 급락 나온 거, 현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걸 단기적으로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고 그게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싸다? 싼데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잡아놓고 장기로 가져가면은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다고 사신 것 같은데 얘보다 많이 빠지고 탄력 좋은 기업들 부산말로는 천지백가리라 하거든요. 넘치는데 왜 이걸 샀습니까? 저는 몇 종목 갖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는 몇 종목 갖고 있어 삼성전자의 비전을 봤다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 사시라고요. 미국 거. 예. 지금 본질이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미국 됩니다. 걸로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면 삼성전자로 지금 사서 장기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사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이면 삼성전자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관상용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이고 삼성전자가 반등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등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얘 반등 나갈 때 한 10% 올라갈 때 다른 거 탄력 좋은 거 잡으면 40% 50% 수익 내요. 그냥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내일 시초가에 그냥 어차피 2% 안 되니까 그냥 매도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제 돈입니까? 예. 시청자님 돈입니까? 제 돈입니다. 그럼 제가 결정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결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드렸고 손절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실을 몇 프로 보세요라고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는 시청자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당한 선 정도에서 시청자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계획이 있으시면은 본인 계획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200만 손실 보세요, 500만 손실 보세요 이건 정하지 않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시콘요. 엑시폰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390원에 50%.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빠져가요. 일단 매도할까요?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나.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바쁜데요. 매도할까요? 가져갈까요?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비주고 뭐 할지. 저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바쁘시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분 넘어가게요. 일단 지금 예.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반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까지 예. 튀어오르면 바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고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바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바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로 가봅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24,000원대 비중을 실으셨고 비중이 22%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를 지금 들고 가신다면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은행, 연체 이런 거 많이 들려오시죠. 가계대출 지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한 쪽이 어딜까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와 이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 있죠. 그런 데서는 일단 1금융권에서 이미 영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팔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입점을 한 거예요. 근데 신규로 입점했을 때 얘들 상품이 뭡니까 하면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보다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대출을
조금 더 문턱을 낮춰가지고 많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터넷 은행도 재무 상태로만 본다면 얘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도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들이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막 올리고 포션을 땡기고 했는데 가계대출 쪽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얘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조조정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조정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만 하게 되는 그런 구조조정들 지금 벌써 많죠. KT도 지금 벌써 한다 하고 롯데, 지금 SK 다 구조조정 하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을 잃으면 이 부동산 산 사람들 돈 못 갚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벌이가 있어야 이자를 꼬박꼬박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되면요. 결국 다 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취약한 곳은 이제 뭐 저축은행이 될 거고 지방은행이 될 거고요. 그 위로 그 다음에 급부상하는 것이 이금융권인데 뭐 이금융권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카카오뱅크도 1금융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리스크 생겨요. 그래서 은행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제가 금융권들 다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1금융까지도 그냥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얘는 여기서 더 빠지고 아예 반토막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은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그냥 본전 온다면 은행주들은 리스크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매 없이 그냥 가져가서 최근에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버텨서 단기 급등이 나와서 23,000원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만다고 감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등 나오면 바로 23,000원에서 4,000원대 본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음 AI고요. 네. 25,500원에 10%요. 25,500원이요? 25,500원이요? 네, 네. 네. 25,500원에 10%요. 그렇군요. 뭐 일단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회사도 추가 매수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내 매수가도 힘들긴 한데 이 회사도 추가 매수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물론 AI 관련주기 때문에 미래가 뭐 조금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AI 관련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거의 뭐 꼴등 수준인 거 알고 계세요? 뭐 물론 그렇게 꼴등이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AI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규제를 풀어야 될 국회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풀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단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챗 GPT가 뭐 이제 3버전, 3버전에서 뭐 2버전에서 3버전 그리고 4버전, 뭐 5버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뭐 소라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를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챗 GPT 처음 나왔을 때만 충격이고 그 이후로는 시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냥 빌빌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테마, AI가 또 혁신적인 테마가 나올까라고 하면 이제 AI가 적용된 로봇이 아마 하나의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AI가 적용된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최근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로봇이 막 걸어가면서 짐을 옮겨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명령을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해서 이 짐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옮기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용화가 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뭐 테슬라 데이인가 뭐 테슬라 머시기에서 거기서 로봇이 막 춤추는 것도 나왔거든요. 로봇 춤추는 거. 로봇이 진짜 로봇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점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은 가까워 보입니까? 좀 멀어 보입니까? 좀 먼 거 같죠, 그죠? 네. 그럼 추가 매수를 빨리 해놔야 될까요?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천천히.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AI가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테마상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로 급등 나왔던 걸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요 떨어져 있는 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에서 자리가 잘 잡아준다면은 한 6개월 정도 안에 막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줄 거예요. 거래량이 한 400만 주 또는 500만 주 정도 이렇게 터져준다면은 그때 그날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거래가 터진 날 전화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거래가 안 터진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이라 볼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 잘 빼놓고 거래가 한 400~500만 주 터져버리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응 한번 해볼게요. 좋은 테마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담 내용을 보면서 뭐 이 종목을 살까 저 종목 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고 상담 방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강연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저희 투자관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천안과 일요일은 서울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